자, 여러분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EBSI 국어 강사 조아란입니다. 네. 자, 우리가 아직 강의 아주 초반이라서 지금 딱딱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면 아주 잘 맞는 편입니다. 자, 오늘 느낌 아주 좋습니다. 풍생고 여러분. 자, 여러분은 공부를 왜 합니까? 먹고 살려고, 대학 가려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려고, 그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어서. 그래요, 결혼하려고. 예, 좋아요. 아주 활기가 넘치네요. 자,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저도 공부를 하거든요. 수업을 하려고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개인적인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저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궁극적인 그 목표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저는 공부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지? 왜 공부를 하려고 하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부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이 남는 장사. 눈이 커지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도대체 이게 뭘까? 공부 안 해도 되나? 자, 이 장사는요, 오로지 여러분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 부모님들, 저도 못해요. 감독님들 못합니다. 이 장사는요, 오직 고등학생인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장사예요. 자, 그런데 많이 남는 장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투자는 조금 했는데 그 결과물은 어마어마할 때, 그거 많이 남는 장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고등학교 1학년은 앞으로 2년, 2학년은 1년, 고작 1년, 2년. 1년, 2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1년, 2년만 눈 딱 감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한창 혈기왕성한 이 나이에, 한창 춘향이랑 이몽룡은 이 나이에 사랑을 하고 막 그랬다는데 왜 나는 못하나?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만 교실에 그냥 딱 갇혀가지고 막 더워 죽겠는데 그냥 조아란이라는 이상한 사람 얘기나 듣고 있고. 자, 이런 거 1년, 2년만 참고 여러분이 딱 눈 딱 감고 투자하면 여러분의 5년, 10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이렇게 남는 장사 없습니다. 자, 이 정도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삶의 방향을 확 바꿀 수 있는, 내 삶의 질을 확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 진짜 흔치 않아요. 정말로. 자, 1년, 2년만 투자하면 되는데 1년, 2년만 투자하면 내 인생이 바뀌는데 왜 이걸 투자를 안 해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멍청한 거고. 아시겠죠? 자, 눈 딱 감고 1년, 2년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장사가 뭔지 이제 여러분 감이 다 오셨을 텐데, 그래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자, 이 장사, 공부라는 장사를 할 때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여기서 좀 제 얘기 좀, 개인적인 얘기 좀 할게요. 저는요, 소위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범생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때는, 이거는 아주 어렸을 때 얘기긴 하지만 아직 기억은 나요. 살 집이 없어서 산에서 텐트 치고 한 달, 2달 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친척분들이 보다 못해서 저를, 너무 어리니까 저를 데리고 가서 보살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뭐 집안이 그렇게 화목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고 저는 여러분만한 딱 그 또래가 됐죠. 꿈이 여러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 꿈이 뭐냐면 백댄서였습니다. 하! 자, 자, 왜 못 되는지 아시겠죠? 왜 백댄서의 꿈을 못 이뤘는지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꿈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꿈은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오. 자, 근데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그림이에요, 이게? 아, 그쵸? 아유, 냉정하네. 자, 좋아요. 저 그렇게 솔직한 게 좋습니다. 자, 어쨌건 참 세상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꿈이 참 많았고 고등학교 내내 저는 이렇게 그림 그리고 춤추면서 보냈어요. 수능 보게 됐습니다. 수능 날 결과는 참혹했죠. 재수에 들어갑니다. 저는 끝까지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춤추고 교과서 문제집에 그림 그리고, 그렇죠? 그 보다 못해서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아라나, 이게 이제 뭐 그림이나 춤은 취미 생활로 해도 돼. 응? 너도 이제 어른이잖니, 성인이잖니. 직업은 안정적인 직업은 하나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거 취미 생활로 하면 돼.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사범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대학교 들어가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춤추러 다니고 중간에 휴학도 하고 그렇게 보내다가 저는 그냥 에휴, 그래도 내가 무슨 고리타분하게 교사야 뭐 이랬어요 저는. 자, 그러다가 4학년이 됐습니다. 재수하고 막 휴학하고 막 이래가지고 나이도 적지가 않았어요. 4학년이 됐는데 이제 그때는 사실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다 교생 실습을 가요. 여러분 학교에 교생 선생님들 오시죠?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학교를 갔어요. 그래도 이제 나름 이제 선생님이라는 그런 자격으로 학교를 가게 된 거니까 이제 막 긴장하고 갔죠. 설레는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처럼. 그런데 지금 여러분처럼 수백 개의 그 초롱초롱한 눈동자들이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열심히 봐주고 애정어린 눈빛으로 봐주고 그리고 내 말이 뭐라고 내 말을 그냥 정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이야기처럼 열심히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 경험,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될 수가 있구나, 진짜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여러분과 같은 친구들하고 막 놀고 이야기하고 같이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수업하고 이런 시간들이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재밌고. 그리고 교생 실습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는 그때부터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바로 교사가 되는 거였죠. 열심히 임용고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2시에 잤습니다. 매일매일 추리닝 입고 가방을 메고 노량진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노량진에 거기 이제 학원 많잖아요. 고시학원. 새벽 4시에 6시에 시작하는 첫 강의를 듣기 전에 1시간 정도 자습실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첫 강의를 듣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뿌듯했어요. 뿌듯하고 뭔가 내가 진짜 열심히 살고 있구나, 내 꿈을 위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당연히 힘든 순간들이 많았죠. 근데 그 순간을 지탱해 준 건 여러분들에 대한 추억이었어요. 나 진짜 교사 돼서 빨리 애들한테 돌아가고 싶어. 나 빨리 애들하고 같이 다시 지내고 싶어.
애들하고 같이 놀고 얘기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어. 정말 그 꿈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제가 힘들 때마다 저를 굉장히 강하게 지탱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저는 1년 만에 그 어렵다는 임용고사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이 순간 저는 지금 여기에 와서 풍생고 여러분과 또 이런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앞에 강의를 하러 왔지만 오히려 여러분이 저한테 더 에너지를 줘요. 진짜로. 여러분이 저한테 더 고마운 존재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저의 변변찮은 인생 역정에 대해서 뭐 별거 없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살면서 항상 어떤 순간에도 마음속에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세요. 한번 지금 옆에 보시면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다 비슷한 헤어스타일에 비슷한 옷차림에 다 비슷비슷해 보이죠? 네?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마음에 지금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고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차이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요. 진짜. 자, 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시련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합니다. 아유, 진짜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지금 이렇게 강당에 사람을 그냥 다 몰아놓고 그냥 EBS에서 뭐 재밌는 거 할 줄 알았는데 뭐 그냥 뭐 조아란이라는 뭐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막 이상한 춤추고 그래. 아유, 지루해. 자, 꿈이 없으면 이래요. 근데 마음에 꿈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내가 이거 참으면 내 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이 위기를 넘기면 나 자신이 뭔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그 힘이 생겨요. 그 꿈이라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를 극복해내는 어떤 원동력이 돼줍니다. 꿈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세요. 그리고 꿈은요, 변해도 괜찮아요. 중간에 돌아가도 괜찮아요. 자, 최선을 다해봤다라는 거, 최선을 다해서 어떤 위기를 극복해봤다라는 거, 그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재산이 됩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위기를 극복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도 자신감이 생겨요. 나 예전에 더 힘든,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나 이겨내봤는데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번에도 할 수 있겠지. 이런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최선을 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포기해요. 그냥 좌절하고. 그러면서 도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다른 꿈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시간들이요, 저는 그때 시간 낭비 같아요. 아니에요.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꿈들, 내가 그냥 포기한 꿈들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때 노력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의외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 때도 있어요. 자, 제가 그린 그림인데, 자, 퀴즈. 자, 상품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국어 수업 시간에 이제 아주 유명한 문학 작품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자, 이 작품의 제목과 작가를 아는 친구. 자, 그래, 저 친구. 작가는 오 정답입니다. 자, 김유정 작가의 봄봄입니다. 자, 저는 만화가가 한때 꿈이었잖아요. 수업 시간엔 저는 만화를 그립니다. 시적 상황.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가 어려워하는 뭐 시적 상황이라든지 어떤 문학 작품의 장면, 심지어 문법까지. EBS 사이트에 오시면 제 강의를 보잖아요. 제가 맡은 강의 자료실에는요, 제 강의에 대한 그 만화들이 거의 그 만화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만화가야, 국어 선생님이야, 이렇게 막
헷갈릴 때도 있어요. 자, 만화를 통해서 이렇게 또 국어 작품을 접하니까 또 굉장히 친구들이 반응이 좋더라고요. 재밌어요. 선생님, 저는요 이전에 국어 수업이 굉장히 지루하게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정말 국어 수업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선생님 덕분에 국어가 제일 좋아졌어요. 제가 살면서 제일 들었을 때 제일 행복해지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 말들이. 자, 상품 나갑니다. 그 친구. 자, 저의 관심과 사랑. 왜? 뭐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죠? 네, 좋아요. 네. 자, 제가 긴 얘기했습니다. 자, 항상 마음속에 꿈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얘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부터입니다. 자, 국어 공부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여러분은 그 공부를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신하고 수능이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형 공부는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신이 여러분 학교 교과서에서 공부하는 그 내용, 학교 선생님들과 공부하는 그 내용이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고 수능은 그 위에 얻는 겁니다. 내신이 기본이 되고 내신의 그 내용을 활용해서 문제로 만드는 것이 수능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수능에 어떤 수능 결과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내신하고 수능은 아주 밀접한 거고 절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내신을 잘하는 법은요. 자, 여러분 학교 시험 볼 때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학교 선생님이시죠? 그렇죠? 학교 선생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내신 성적이 좋아집니다. 자,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저도 학교에 있다 온 사람이에요. 자, 지금 EBS에 파견 나와 있지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사람인지라 내 수업 시간에 나랑 한 번이라도 눈 더 마주치는 학생, 내 수업 시간에 내 얘기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 위주로 수업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나한테 와서 질문을 하면은 내가 이 친구한테 뭐 줄 게 하나라도 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열심히 수업 들으시고 열심히 필기하세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교과서마다 그 출판사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은 그 교과서와 관련된 좋은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활용하세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주로 해드릴 얘기는 수능 국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수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시죠? 이제 충분히 아시죠? 네, 진짜예요? 네. 수능 국어 공부를 또는 이제 수능 공부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계교재 공부 첫 번째, 두 번째 기출문제 분석, 그다음에 세 번째 개념 쌓기. 자, 연계교재는요, 여러분이 봐야 할 연계교재는 여러분이 고3 때 나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 교재가. 자, 근데 미리 연계교재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좀 미리 살펴보고 싶은 친구들은 여러분 선배들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본격적으로 공부할 단계는 아니고, 교재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이거 내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거고요. 자,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 쌓기입니다. 오, 그렇지. 개념 쌓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게 기출문제 분석하고 개념 쌓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개념 쌓기입니다. 이 개념이 안 되어 있으면은 기출문제 분석도 안 되고요. 연계교재 공부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개념이 기본이 되어야 해요. 개념을 쌓지 않은 공부는 모래성 위에 탑쌓기예요. 모래밭 위에 탑쌓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국어 강사니까 자, 수능 국어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쌓아야 하나, 각 영역별로 제가 오늘 확실하게 그 방법 다
원리 공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국어 영역은 크게 이렇게 5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화법, 작문, 문법, 문학, 독서. 자, 그런데 화법, 작문, 그리고 문법은요, 벼락치기 됩니다. 벼락치기 돼요. 진짜. 화법, 작문은 마음 잡으면 하루, 진짜 하루. 그 다음에 문법은 마음 잡으면 2주일. 심지어 나 일주일 안에 문법 떼는 친구들도 봤어요. 정말로. 내가 그 비법 알려줄게요. 그런데 이제 문학하고 독서는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반드시 매일매일. 문학, 독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수능 보는 날까지. 자, 화법, 작문부터 얘기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 화법, 작문은 여러분의 말하고 듣고 쓰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말하고 듣고 쓰는 능력. 그럼 여러분, 이제 수능 시험장에 가면 거기 감독관님들께서 여러분한테 막 와가지고 내 얘기 들어봐. 내가 뭐라고 했어 지금 글 써봐. 이러세요? 미안해. 자, 재밌을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재미없다 별로. 자, 아무튼 실제로 여러분한테 말하고 듣고 막 쓰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 그 대본을 여러분 앞에 갖다 놓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여러분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평가해 보라고 그래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내용을 쓰고 있어요? 자, 어떤 전략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어떤 말하기 방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화법, 작문입니다. 화법, 작문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읽어내는 독해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법, 작문도 결국은 독해력이다. 알겠죠? 자, 그리고 화법, 작문 문제. 자, 수능 화법, 작문 분야를 대비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자, 이거예요.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 그러니까 화법, 작문은 문제 유형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내용만 달라지지 문제 형식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식의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면 끝이에요. 어렵지도 않아요, 문제가. 그리고 화법, 작문 개념 있는데 그 개념이 되게 쉬워요. 많지도 않고 한 번만 읽어보면 됩니다. 한두 시간 안에 다 읽혀요. 읽어만 보면 돼요. 자, 화법, 작문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대비한다. 알겠죠? 자, 제가 팁 드렸습니다. 진짜. 자, 그 다음에 문법. 친구들이 치를 떠는 문법. 미음, 비음만 들어도 그냥 소름 끼쳐하는 문법. 근데 공부 안 해본 친구들이 대부분 그런 반응을 보여요. 자, 문법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5개의 영역 중에서 가장 쉬운 부분이에요. 가장 대비하기 쉬워요. 이것도 알려줄게요. 제가 문법 벼락치기 가능합니다. 자, 문법 한 번에 떼는 법. 특히 지금 고2인 학생들, 고2, 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자, 지금 겨울방학 안에 문법 떼셔야 합니다. 3학년 올라가면 시간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지금 확실히 문법 떼놔야지 여러분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문법 정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문법은 보통 5문제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이 EBS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학교에서 문법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문법 수업을 들을 시기를 놓쳤다 그러면 EBS에 들어와서 문법 개념 강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르세요. 문법 개념 강좌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많아봐야 20강짜리예요. 20강 금방 듣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개념 강좌가 있으면은 그 개념 강좌나 또는 여러분이 보고 싶은 문법 교재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그 개념 강좌를 처음부터 끝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진짜 외울 필요 없고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이해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으세요. 자, 내가 앞부분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넘기세요. 괜찮아요. 그게 문법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게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 개념이라 뒤에 가서 그게 앞부분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자, 앞부분에서 이해한 것 때문에 뒷부분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해만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리고 한 번만 더 들으세요. 몇 번이에요? 3번. 3번만 이해하면서 들으면
개념이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개념이 익숙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문법 문제를 보면은 이거 내가 봤던 개념이네?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문법 문제는요, 유형이 뻔해요. 문법 문제는 보기 상자 안에 항상 거의 이래요. 보기 상자 안에 자, 문법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줍니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비음화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국외음화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밑에 선제 1, 2, 3, 4, 5. 자, 이 예문 중에서 비음화의 경우를 골라봐라. 국외음화의 경우를 골라봐라. 밑에 선제에서 고르는 거예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보기 상자 안에 개념 주고 밑에 예문에서 고르는 거. 그러니까 이제 문법에서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개념 싸움이다, 문법은. 그런데 반드시 예시와 함께 정리할 것. 이렇게 써놨죠?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또 착각을 합니다. 뭐 개념이 보기 상자 안에 다 나온다고? 그럼 뭐 개념 공부할 필요 없겠네? 자, 개념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시험장에서 개념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런 얘기인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시간 다 지나갑니다. 그게 바로 1등급과 그 아래 등급들의 차이예요. 왜 수험장에서 개념 공부를 해요? 개념을 미리 정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내가 봤던 개념들을 확인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문법 문제는. 알겠죠? 자, 문법 영역에 대한 대비 방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자, 어떻게 하라고요? 개념 강좌를 몇 번만 반복해서 3번 반복하면서 이해하면서 들어라. 암기하지 말아라. 이해하면서 들어라. 개념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에 익숙해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문법은. 아시겠죠? 자, 이번에 문학. 자, 문학 크게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극수필 이렇게 나뉘죠. 자, 여기 보면은 시에서는 뭐가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화자의 정서. 자, 그다음에 소설에서는 인물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현대시든 고전시가든 화자의 정서가 가장 중요해요. 화자의 정서가 주제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한 명, 뭐 예를 들어서 이육사 시인 얘기를 하자면, 자, 이육사 시인 같은 경우는 보통 어느 시대의 그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그 시에서 일제강점기. 자, 거기 일제강점기에서 이육사 시인의 그 시에서 나오는 화자는 어떤 정서, 어떤 태도를 보여줍니까? 일제강점기야.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포기. 이래요? 아니죠. 그 반대죠, 오히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죠? 절대 그런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저항 의지, 극복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저항 의지, 극복 의지. 그게 바로 주제가 되잖아요. 시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 소설이든 현대 소설이든 인물을 따라가면서 읽으면 돼요. 자,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 시험지를 딱 봤는데 소설 지문. 거기서 인물들한테 동그라미 치세요. 인물 이름들. 아란이, 철수, 뭐 풍생이 이러면서 동그라미를 막 치세요. 새로운 인물 등장할 때마다. 그리고 자, 그 인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지? 이 인물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이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지? 이 인물들이 지금 어떤 갈등을 겪고 있지?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지? 그거 보면은 소설 내용이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인물만 따라가면서. 새로운 인물 나오면 동그라미 치세요. 아시겠죠? 인물을 따라가면서 읽어라. 자, 그런데 자, 여러분은 지금 다른 걸 원하고 있죠? 압니다. 자, 그놈의 고전시가. 자, 제가요 친구들한테, 자, 여러분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화법, 작문, 문법, 현대시, 뭐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극수필, 독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뭐가 제일 어려워요? 고전시가, 문법, 간혹가다. 자, 이 질문했을 때 대답을 들으면은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국어 공부가 된 친구구나, 이게 판단이 서요. 자, 아직 기초가 좀 아직 안 됐거나 국어 공부 아직 좀 많이 안 했거나 고등학교 1학년, 보통 1학년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이 대답을 합니다. 고전시가 어려워요. 문법이 어려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독서가 어려워요. 상위권. 선생님 저는요 문법도 별로 안 어렵고 고전시가도 별로 안 어렵고 독서도 별로 안 어려운데 현대시가 어려워요. 저도 그래요. 보통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자, 지금 막 현대시가 좀 어렵더라고 이런 친구도 있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이 대부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나 아직 국어 공부가 안 된 친구들 고전시가 어렵다고 얘기들 하는데, 자, 고전시가 대비 방법 오늘 알려줍니다. 이렇게만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해봤는데 안 나오던데요? 그런 친구들은 EBS 앞으로 찾아오세요. 저 진짜로 진짜 찾아올까? 그럼 자, 아무튼 자, 고전시가 대비 방법 어떻게 하냐면요, 고전시가가 여러분이 왜 어려움을 느끼냐면 보통 거기에 옛날 말, 고어, 이게 무슨 외계어야, 이 우리나라 말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죠? 한자 성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해요. 그 중에서 근데 고어, 한자 성어는 사실 그런데 밑에 거의 주석을 달아줍니다. 지문 밑에 보면은 뜻풀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어는 어떻게 대비를 하냐면은 이 고어만 해석이 되면은 다 거의 뭐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시가 사실은 고전시가 문제들은 해석만 하면 거의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해석이 제일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고어에 익숙해지는 방법. 자, 가사 알죠? 가사. 왜 저기 되게 긴 거 있잖아. 막 수업 시간에 엄청 지루하고 막 관동별곡 막 이런 거. 이제 알겠어요? 그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죠? 자, 근데 그 유명한 가사들 방금 나왔던 관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누항사, 뭐 면항정가, 상춘곡, 뭐 이런 작품들 있죠. 선상탑 뭐 이런 거 유명한 가사들, 그 중에서 5개 아무거나 고르세요. 유명한 것 중에. 그래서 그거 밑에 여러분 영어 시간이나 한문 시간에 밑에 막 이렇게 그 지문 해석하면서 막 쓰잖아요. 해석한 거. 그것처럼 그 가사 밑에다가 해석을 쓰세요. 해석을 쓰세요. 5개 작품 골라서. 그러면 어떤 원리를 대단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실 대단하진 않은데. 자, 고어라는 것은요, 옛날 말은 이게 고전시가 왜 쉽냐면은 어떤 고전시에서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시어가 다른 작품에서도 똑같은 뜻을 표현하고 있어. 다른 작품에서 또 똑같은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쉬워요. 예를 들자면 자주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가 백구잖아요. 백구. 백구 뭐예요? 백구. 고전시가에서 백구 나오면 우리 성남에 돌아다니는 그 동네 골목에 하얀 개.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말 안 돼요. 백구 뭐예요? 응. 보통 갈매기, 그렇죠? 어디 살아요? 속세에 살아요? 자연에 살아요? 자연 속에서 보통 숲, 막 바다, 막 이런데, 그렇죠? 그런데 살면서 옛날 그 어르신들이 사대부들이 나 백구처럼 되고 싶어, 막 이러잖아요. 시에서 백구랑 함께 하고 싶어, 백구처럼 살고 싶어,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자연을 강호한 그 정서,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마음,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그 매개물입니다. 그런데 그 백구가 그런 역할을 이 시에서도 하고 이 시에서도 하고 이 시에서도 똑같이 해요. 진짜 고어들이나 소재들의 기능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5개의 작품만 해석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아시겠어요? 고전시가 대비하는 방법. 자, 유명한 가사 중에 5개 작품 뽑아서 그 밑에 해석을 써봐라. 해석. 한두 번만 써봐도 눈에 들어와요. 해결됩니다. 그럼 됐어요? 이제 해보세요. 진짜 꼭 안 되는 친구들. 자, 그 다음에 뭐 남았어요? 독서. 자, 독서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거 외우지 마세요. 꼭 이거 하면 따라 외우는 친구들이 있더라.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영역에서 지문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독서를 힘들게 생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나 원자 분자의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뭐 자동차의 뭐 배기량, 자동차의 구조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뭐 무량수전의 배을림 기둥 나 이런 거 모르는데, 나 독서 지문 어떻게 못 풀겠다 문제. 착각이에요.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독서는요, 독서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자, 너희들 원자 분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무량수전의 배을림 기둥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걸 묻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를 거라는 걸 출제위원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뭘 요구하는 거냐? 여러분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독서 지문에서 이 지문은 이런 얘기하고 있구나. 이 지문에는 이런 정보가 들어있구나. 거기 나와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보만 뽑아내서 정리만 하면 돼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이해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출제위원들이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배경 지식이 아니라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력이에요. 독해력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내용을 구조적으로 독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구조적 독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글을 읽다 보니까 1문단과 2문단이 인과관계네, 3문단과 4문단이 상하관계네, 이런 식으로. 또는 자, 이 글의 3문단의 내용을 자료로 바꿔봤더니, 그러니까 그림이나 도표, 그래프로 바꿔봤더니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네. 이렇게만 할 줄 알면 돼요. 독서는. 아시겠어요? 독서에서 중요한 것은 배경 지식이 아니라 이해력과 독해력이다. 근데 그 독해력을 키우려면 하루아침에 안 돼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문학하고 독서는 매일매일 조금씩.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공부할 때 계획표 세워서 하세요. 계획표. 근데 그 계획표라고 하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세우면 망합니다. 자, 월요일에 국어, 화요일에 수학, 수요일에 영어. 이러면 월요일에 했던 공부 있잖아요. 국어 공부, 화, 수, 목, 금, 토일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모든 과목을 조금씩. 월요일에 국어 이만큼, 수학 이만큼, 영어 이만큼. 화요일에 국어 이만큼, 수학 이만큼, 영어 이만큼. 요만큼.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내가 그 이거 계획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세요. 나중에 보면 내가 그 계획에서 많이 못했더라도 이게 반성이 돼요. 반성. 앞으로는 계획을 이렇게 세워야겠구나. 아시겠죠? 계획표 세워서 공부합니다. 자, 기출문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자, 기출문제 분석해라 했더니 아까 여러분 기억나죠? 수능 공부는 크게 뭐라고 그랬어요? 연기교재 공부, 개념 쌓기, 그리고 뭐? 기출문제 분석. 자, 기출문제 분석하라고 했더니 기출문제 풀어봅니다. 선생님, 많이 풀면 되는 거죠? 5개년, 8개년, 막 심지어 10개년. 옛날에 내가 봤던 수능 문제 들고 오는 친구들 있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야, 너는 인터넷 검색사를 해라 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풀어보는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기출문제 분석한 게 절대 아니에요. 기출문제 분석은 3개년만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자, 들어두세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기만 하는 친구들 보고 여러분 한심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내가 지금 가르쳐 줄게요. 기출문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기출문제를 보면서 쭉 보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나오는구나, 이런 단어가 자주 나오는구나, 이런 개념이 자주 나오는구나, 이걸 확인하는 게 포인트예요. 빈출 개념, 빈출 어휘, 빈출 문제, 이걸 확인해서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나오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 그 문제 접근 방법까지. 그게 기출문제를 보는 방법입니다. 자,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사실은 다 해주세요. 그리고
EBS 강의에도 이렇게 기출 문제들 딱 정리해주는 그런 강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능 기출 플러스 같은 거. 제가 수능 기출 플러스 문법 강의했거든요. 반응 좋습니다. 강추합니다. 자, 기출 문제 어떻게 분석하는지 아셨죠? 빈출 유형을 찾아내라. 그리고 찾았으면 그런 문제 유형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라. 자, 제가 국어 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생기부의 독서 활동 상황을 관리하자. 따라란. 자, EBS에 그렇게 예산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 효과음 정도는 스스로 넣어줄 줄 알아야 EBS 강사가 될 자격이 있어요. 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생활기록부의 독서 활동 상황을 관리하자. 따란. 네. 자, 여러분이 나중에 면접을 보고,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갈 때 면접을 보거나 자기소개서 쓸 일 많아요. 자, 그런데 그때 필수 질문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읽은 책에 대해서 소개해 보세요. 여러분 생기부 독서 활동 상황에 거기에 목록에 나와 있는 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게 필수 질문 사항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입학사정관들이 중요하게 보는 핵심의 첫 번째가 그겁니다. 진로사항과 관련 있는 항목들. 여러분 그 진로 희망사항 적잖아요. 1학년 때부터. 1학년 때 공무원, 2학년 때 공무원, 3학년 때 공무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그것도 진로 성숙도가 드러나게 쓰는 게 좋아요. 진로 성숙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왔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학년 때 학자, 2학년 때 과학자, 3학년 때 생명공학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시켜가면서 진짜 많은 고민을 해왔구나 이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쓰는 게 좋다고요. 자, 그리고 그런 진로 희망과 관련해서 이 친구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책들을 읽었지? 이 친구가 어떤 체험 활동을 했지? 이 친구가 어떤 대회에 나가봤지? 이 친구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봉사 활동을 했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노력을 얼만큼 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독서 활동 상황. 1학년 때는 많은 분야, 다양한 분야의 책을 여러분 골고루 읽으세요. 뭐 사회, 수학, 과학, 뭐 소설 또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분야에서 여러분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의 에세이나 자서전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읽으세요. 자,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 가면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책 위주로 위주를 읽어서 독서 활동 상황에 집어 넣으세요. 아시겠죠? 무조건 많이 넣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얘는 꿈이 화가인데 읽은 책은 과학책이네? 이 친구는 참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구만. 이렇게 안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어서 거기다 넣으세요. 그리고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쓸 때 질문을 할 때, 여러분한테 질문할 때 그 책을 읽어야지만 대답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질문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독서 기록장, 포트폴리오 이거 잘 정리해 두세요. 아시겠죠? 그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자, EBS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 만한 알짜 강좌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기본 개념, 수능과 관련된 기본 개념, 내신과 관련된 기본 개념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그런 강의입니다. 자, EBS 내신 완벽 대비 특강 여기 들어가시면 국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학 작품 중에서 핵심적인 작품들, 그런 작품들이 여러분한테 여러분 도움될 수 있도록, 내신 대비 도움될 수 있도록 쫙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생각보다 쉬운 수학, 한국사, 이제 한국사 필수죠. 자, 뉴 탐스런, 탐구 영역, 사탐, 과탐 관련 강좌예요. 자, 천재의 약속, 아주 양질의 문제들만 이렇게 골라 뽑아놓은 그런 책입니다. 예비고일을 위한 수능 길잡이, 그 다음에 올림포스 같은 경우도 저도 되게 추천해요. 이거는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했어요. 강추합니다. 자, 그 올해 사랑해. 자, 그 OT를 보면요, 올림포스 참고로 OT 여러분 심심하다가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올림포스 OT 보세요. 거기서 제가 또 춤추고 있어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왕초보 개념 정리. 자, 왕초보 개념 정리는 말 그대로 좀 정말 개념 정리가 중학교 수준의 개념 정리도 안 된 친구들을 위한 강의예요. 자, 그 중에서 저는 산문문학을 강의를 했는데요. 그 산문문학이 이제 8강짜리거든요. 제가 한 게. 자, 그런데 저는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개념부터 그 8강 안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주 기본적인 개념부터 아주 고급 개념까지, 고3한테 필요한 개념까지 다 해놨어요. 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좀 있으면 이 왕초보 개념 정리 이거 다시 재촬영을 하거든요. 제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려가기 전에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출문제 분석에 관해서 아까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잖아요. 기출문제 여기 EBSI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받아서 아주 작년, 재작년 아주 옛날 것까지 다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받아 보셔서 준비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왜 나 학교 다닐 때는 이런 게 없었나? 나 학교 다닐 때 이거 있었으면 나 진짜 더 잘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EBS 진학 상담실이라고 해서 여기에는요 자그마치 50분의 진로진학 전문 선생님들께서 대기하고 계세요. 항상.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다 질문을 올리잖아요. 15시간 이내에 답을 달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담임 선생님들께서 수십 명의 학생들을 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바쁘실 때 많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가급적 좀 여러분의 정보를 솔직하게 많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보를 올려주시면 더 여러분한테 최적화된 그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학교 생활하면서 많이 활용하세요. 이게 뭐 꼭 입시뿐만이 아니라 뭐 입시 일반부터 해서 뭐 학습, 수능, 평소 학교 생활까지 상담 다 해주십니다. 활용해 보세요. 자, 이 사진 보니까 이제 안도의 한숨이 내쉬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고등학교라는 이 시절이 여러분한테 되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도 살면서 어떤 제 삶의 원동력으로 삼는 그런 말인데요. 시련은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시련이라는 것을 겪지 않으면 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시련이 없는 발전, 성장 이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이 됐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과거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내가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힘들게 보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제 얘기 들어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EBS 국어 강사 조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and I make so much love. Why you got me all fucked up? Yeah, you got me holding back, but it ain't enough. You and I make so much love. Why you got me all fucked up? Yeah, you got me holding back, 'cause it ain't enough. Alright, baby girl, I don't want some other bitches you be talking.